취업트렌드 채널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전 현재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 중에서도 어학교육 분야에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네이버에서 취업트렌드를 검색하면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업 3개의 주제를 묶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복지사 창업으로 잡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이제 자격증부터 따야 된다. 다들 아실 거예요. 자격증 취득 관심 있는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취업 측면에서 자세히 알려주는 곳은 이제 드물죠. 취업 그것을 넘어서 이제 진짜 노후 대비 차원에서 창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알아보는지, 또 어디서 알아보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를 거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주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는 노인복지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면 결국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노인복지법을 통째로 알면 좋지만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딱 핵심만 꼽아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명칭, 용어 이런 거 꼭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거 아주 쉽게 30초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요, 요 3가지 서류만 갖추면 끝입니다. 첫 번째, 전문대 이상의 졸업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공 17과목, 성적증명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17과목 중에 한 과목이 현장 실습 과목이에요. 그것을 성실히 이수하면 이 실습 이수 확인서를 줍니다. 요 3가지만 갖추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요 3가지를 갖추려고 대학교나 또는 저희 학점은행제 둘 중 하나의 교육기관을 택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재가복지센터 창업하려면 또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하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복잡해져요. 관련 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죠. 노인복지법 내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좀 긴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을 알아야 어떻게 해서 이런 센터나 기관들이 운영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간이 되는, 이런 센터나 기관 운영의 근간이 되는 국가 제도가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노인들 중에서도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몸이 조금 더 불편하신 분들을 1에서 5등급으로 나눠 가지고요, 각 등급에 따라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가에서 돈과 요양보호사로부터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제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종류에 따라서 2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2가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포털에 검색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 뜹니다.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들을 1에서 5등급으로 나눕니다. 쭉쭉 나와 있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라는 개념을, 좀 어렵지만 이 용어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 급여라는 게 노인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이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그 급여를 바탕으로 해서 노인분들에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을 보면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있고,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있는데, 이 재가급여, 앞서 소개했던 재가복지센터와 그 뒤에서 다룰 거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바로 이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 재가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요 정도까지만 딱 알고 계시면 창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 개념은 거의 끝이에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장기 요양기관을 급여 종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중에서 재가급여를 볼게요. 이 재가라는 건 뭐냐면 집에 머물러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서 집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런 기관들도 이제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재가복지센터라는 것은 재가 직접 방문하는 거고요.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이 뜻이 주간에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직접 데려와서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거. 자, 이런 곳들은 재가급여 제공기관이라는 거고요. 창업을 하려면 시설장 자격, 그리고 그 시설의 입지 조건이 일단 두 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설장 자격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사 2급이 있으면 돼요. 그 외에 요양보호사는 그쪽 경력이 5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호사 면허도 되고,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거든요. 시설장 자격이 그렇다는 거고, 블로거에 이제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복잡하지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가 복잡할 수밖에 없고, 핵심은 시설장 자격과 시설 입지 조건입니다. 요것을 꼼꼼히 봐주시고,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살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마련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 혹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 참 쉽죠? 에듀트렌드 검색하셔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